자, 다시 스튜디오 연결했고요. 김웅 의원에게 뭐 충분히 반론권은 저희들이 준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웅 의원의 주장은 첫 번째, 뭐 KBS나 뉴스버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 등이 있었고 의혹 보도가 있었고 특히 김웅 의원이 직접 일부의 고발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보도된 고발장과 그 일부가 실제 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고발장의 내용이 유사한 거 아니냐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은 내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뉴스버스에 나온 고발장과 내가 준 메모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뉴스버스에 나왔던 그 고발장과 당에서 한 것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에게 실제 받았을 수도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누군가가 손준성 보냄으로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손준성 검사와 상의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의 형식을 했습니다. 약간의 좀 부인의 성격이 있어 보이고요. 그 가운데 김웅 의원은 앞서서 설명해드렸지만 이 제보자가 황당한 캠프 소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란이 번지게 된 경위를 이 제보자의 소속을 통해서 그 배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고 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전 대검 감찰부의 뉴스 속보처럼 공익 제보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를 드러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캠프가 국민의힘 내에 있는 캠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김웅 의원은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제보자에 대해서 앞서서 정 변호사께서는 이게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검에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법상의 공익신고자는 명백합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 그러면 공익신고란 무엇이냐?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 그럼 핵심은 뭐냐면 공익침해 행위인데 그게 별표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공익침해 행위다. 그래서 보니까 471개의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죄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범죄는 이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검 감찰부에서 뭐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자에 해당한다라고 그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어느 규정으로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공익 신고자가 됐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갖다 해주시면 이런 의문점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웅 의원과 뭐 친하신 전주혜 의원님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황당한 캠프라고 앞서 동아일보랑 보도를 해서 사실 정계에는 무수히 많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과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캠프다, 어떤 캠프다. 각 캠프마다 긴장하고 있는 것도 일정 정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캠프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권주자 캠프인지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는 건 조금 본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너무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 신고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얘기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서서 김웅 의원이 이제 한 말을 종합을 해보면 본인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난다. 다만 뉴스버스에 나온 그 화면 캡처를 보니까 누가 제보했는지는 알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제보자와 손준성 검사를 조사를 해보면 사실관계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좀 김웅 의원이 좀 한 그 이야기가 궁금증을 다 해소하지 못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황당하다라는 캠프, 제보자가 속해 있는 캠프가 국민의힘 내부인지 민주당인지 뭐 알 수 없다. 김웅 의원이 못 밝히니까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제 제보자가 이제 공익 신고자로 지금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아마 지금 현재는 진상조사 단계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박범계 법무부장이 갑자기 그 질의 중에 이거 이제 감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상조사 감찰 그 다음에 좀 수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검에서 공익 신고자로 이렇게 인정한 이상은 아마 이제 수사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검에서 이제 어떻게 요걸 빨리 진상 확인을 좀 해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 뭐 현재 법무부 장관 뭐 민주당원이시잖아요. 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또 지금 그 현재 그 대검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석연치 않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도 사실 석연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이루어질 어떠한 그런 진상조사나 감찰 뭐 이런 것이 또 과연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는 좀 큰 저희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전용기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 의원께서 김웅 의원이 제보자 운운을 하는 것이 본질을 흐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비판 주셨는데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은 냉혹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그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김웅 의원의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남은 거고 제보자와 관련해서 어제 전까지 계속해서 뭐 탁캠프 황당하다 배우 세력 유승민 윤석열을 쓰러뜨리려는 뭐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근거도 지금 사실은 김웅 의원이 제대로 좀 밝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요.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눈 가리기를 위한 물 흘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뭐 언론 보도라든지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제보자를 밝힐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제보자가 타 캠프에 있는 것처럼 혹은 뭐 민주당이나 타당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소견을 모두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아무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더 의혹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우리가 함께 지켜봤지만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꼭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보셔도 뭐 배우자 그다음에 뭐 공작 운운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증거가 없다. 이미 내 증거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휴대폰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전용기 의원의 의혹 제기인데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이재명 기자, 이해찬 대표가 지난 총선 때 3가지 정도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역시 근거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총선 때부터 3가지 공작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판을 굉장히 키워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은 아무것도 규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반대로 야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공작이고 생태탕 시즌2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키맨이라는 수식어가 조금은 무색해져요. 공익신고자라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김웅 의원이 무엇을 어떤 근거를 갖고 그 제보자가 뭐 예컨대 공작 비슷한 걸 했는지에 대한 것은 밝혀야 국민들에 대한 성의이고 그래야 이게 여야 간의 정치 공방으로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오늘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김웅 의원이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좀 개인적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기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은 부족했다. 그런데 일단 뭐 제보자가 특정했다 본인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본인이 기억나지 않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풀게 손준성 검사의 PC와 그다음 제보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으니까 결국은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럴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체적 진실 자체를 김웅 의원은 검찰을 넘긴 거죠. 대검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대검의 감찰이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 전영기 의원 그래서 전주 의원 나와 계시지만 양쪽 공방을 벌입니다. 전영기 의원이 이미 실체적 진실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여당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고 거기에 나온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이 있고 실제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반대로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10가지로 반박을 또 합니다.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씩 또 반박을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논리와 합리로 추론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분명히. 논리와 합리로 추론하기 시작하면 공짜일 가능성이 10가지 넘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역공짜일 가능성이 10가지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영역인데 예. 정치권이 이미 지금 추론으로 정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일찍 끊는 게 김웅 의원이 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뭐 김웅 의원이 실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뭐 이게 뭐 진짜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결국은 대검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뭔가를 규명해낼 수 있느냐. 물론 전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은 대검의 감찰 수사를 참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이 사안을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3가지 정도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건 그거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 지난 2020년 4월에 총선 당시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시도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제보가 어떤 것인지는 당시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이 이 의혹이 나오면서 이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밝히신 바 있고요. 이 대표도 그러니까 추측이군요. 예, 당시에 추측이었고 경고성으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재명 선임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은 여야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그런 중대사 앞에 예. 이런 의혹을 가지고 오래 끌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재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복기를 하면 이 지금 의혹의 가장 중심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관여 여부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김웅 의원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여부는 전혀 지금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거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무슨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자꾸만 이렇게 확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이런 그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서 밝힐 수는 지금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약간의 그 좀 암시를 준 게 조작 경험이 있어서 본인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조작 가능성이 있다 텔레그램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수사를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하루속히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